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15일부터 3.3제곱미터당 664만 9천 원에서 687만 9천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는 2개월 만에 이뤄진 조정이지만 8년 만에 최대 폭이며 건축 자재 등 물가 상승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올해 하반기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연립 다세대 평균 월세와 보증금 추이를 조사한 결과 7월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 4천 원, 평균 보증금은 5,683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북 도심권과 강남 동남권 빌라 평균 월세는 각각 84만 4천 원, 88만 8천 원으로 서울 평균치의 35%를 웃돌았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 8천여 건, 금액은 1,984억 원이었습니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 5,900여 건, 1,198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지역 관할 중부청, 부산청, 인천청 순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진행의 민채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다 뜨면 새로 쓰는 집값의 역사예요. 이제는 서울에 위치한 빌라의 월세도 평균 62만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액수인 만큼 정말 서울 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시장인데요. 자, 이렇게 서울의 빌라에서도 억소리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진단해 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한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3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단한 문자도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QR코드 역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다양한 궁금증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이 부동산 시장 자세하게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로 문을 열어볼 거고요. 자, 이 시간 채워주실 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부동산 어드바이저 윤민국 본부장님 모셔볼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 상황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의 키워드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볼 키워드 열어볼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 보시면 서울 빌라 월세도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균 월세가 무려 62만 원을 돌파했다고 하죠. 네. 이 빌라 월세 보증금이 역대 최고치로 좀 치솟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세난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반전세까지 늘어나면서 이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본부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가 이렇게 좀 억소리가 나게 올라간, 가격이 비싸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아파트 자체가 많이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고 지금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작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보통 계약을 맺을 때 2년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을 하게 되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5% 상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뭐 계속 공급이 늘어난다고 자꾸 발표를 하기 때문에 대기 수요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계속 눌러 앉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이제 전세를 포함해서 월세까지도 가격이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이제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전세, 월세 모두 다 이제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걸 보게 됐고요. 그리고 빌라 자체가 지금 이제 재개발이나 이제 공공 관련된 이제 개발 계획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도 높고 또 이제 가격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부분, 그런 부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요. 아무래도 이제 세금적인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소유주들한테 이제 부과가 되고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의 부분을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포함해서 월세들이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높아지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정부 정책이 공급 정책과 함께 규제 정책을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규제를 포함한 공급 대책들이 크게 당분간 바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아쉽게도 조금 전세라든가 매매가, 월세까지도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승폭이 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청약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대기 수요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으신 분들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셔서 아, 내가 정말 가점이 높고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다리셔야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은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작은 거라도 한 채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좀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파트를 넘어서 빌라의 매매가도 이어서 전세가도 월세까지 좀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자, 뭐 많은 분들이 앞으로 몇 년간 집값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전망이 좀 우세하거든요. 네. 빌라 시장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게다가 지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뭐 민간 재개발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개발을 뭐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맞아요.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결국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어렵겠다라고 역시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그 공급 자체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한참 뒤의 얘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의 역사를 보면은 계획되어 있던 대로 되면 정말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올해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계획됐던 것보다 많이 줄어들었고 내년에도 더 많이 줄 거라는 얘기가 있고 또 내후년에도 장담할 수 없고 그런 부분과 함께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하려는 사람도 지금보다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가격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예전에는 계속 아파트였다면 아파트가 이제 가격이 워낙 높아지니까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재개발이라든가 이제 빌라 같은 걸 새롭게 아파트로 바꿀 계획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를 전부 다 동방 상승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공급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아파트에 대한 가격 부담이 커지신 분들이 빌라로 또 모여들고 있는 시장이라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윤민국 본부장님과 부동산 이슈 시간 채워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론과 하락론이 엇갈리면서 부동산 관련한 고민 깊어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잠시 후 여러분들과 부동산 왓슈 시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02-315-2663번 바로 실시간 전화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지금 휴대폰으로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셔서도 간단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상담이나 방송 시청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리하신 윤민국 본부장님 그리고 여기엔 계시지 않지만 한정훈 대표님과 함께 좀 직접 만나보는 1:1 무료 상담 자리도 좀 준비를 주셨다고 합니다. 자, 본부장님, 저희가 여기에 만약 참여하게 되면은요, 어떤 도움 말씀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과 제가 이제 계속 회사에서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스케줄을 잡아서 상담하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문의가 많고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이제 투자적인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게 지금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 한도 내에서 뭐가 정말 괜찮은 건지 그리고 확실한 걸 누구나 원하지만 확실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들은 전부 다 공공 관련된 거다 보니까 현금 청산하고 또 맞물려져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가진 자본 한도 내에서 어디가 가장 확실할 수 있고 더 빠를 수 있고 가능성이 높고 나의 소중한 자산을 늘릴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대표님과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뭐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부동산이 과연 이거 해도 되는 건지 시기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궁금한 거에 있어서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재개발 유망지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소액 투자처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윤민국 본부장님과 그리고 한정훈 대표님의 1:1 무료 상담 자세한 내용은요. 화면 통해 정리해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고민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도움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왓슈 시간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할 거고요. 지금이라도 바로 전화나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자, 방송 보시다가 나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상담을 원하거나 좀 매수를 하기를 원하는 부동산이 좀 괜찮은지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3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노란톡방에서도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방 QR코드 찍고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첫 번째 실시간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예. 네, 부동산 올인원인데요. 네. 네, 어떤 게 좀 고민이 되실까요? 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네. 이사를 하고 싶어요. 예. 네. 제 아파트는 일산 동구 식사동에 있는 자이 아파트거든요. 고양시 일산 쪽에 있는 동구 아파트에 식사동.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걸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요? 6년 됐습니다. 만 6년. 그럼 지금 고민이 이대로 조금 계속 살아도 될지 아니면 좀 지역을 좀 옮겨가지고 투자를 좀 원하시는 걸까요? 예, 옮겨서 가는 곳도 역시 파주에 있는
운정역 있는데 GTX역이 들어오는 곳에 타운하우스예요. 아, 그러세요? 예, 근데 거기 지금 가계약금을 3천만 원 걸어놓고 우리 아파트가 나가지를 않아서 지금 엄청나게 힘든 상태거든요. 그러게요. 이미 조금 봐두신 곳도 있으신 것 같고 저희 본부장님께서 지금 일단 거주하고 계신 경기도 고양시 그 일산 쪽의 아파트 괜찮은지랑 보고 계신 파주 쪽 지역까지 같이 봐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거 자리 몇 단지예요, 혹시? 2단지예요. 2단지 59평. 59평이에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매도를 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계획이 있는 거죠? 매도를 지금 내놨는데 네네. 저희 집은 매도가 안 됐고 네.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다 막혀버릴 줄 몰랐어요. 금리도 인상이 된 데다가 저기 주택담보대출이 막혀버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매수세가 완전히 지금 없어서 저는 운정역, 그러니까 네. 운정에 GTX역이 들어오는데 타운하우스를 가계약금을 걸어놨어요. 3천만 원을. 아이고 그랬는데 물어보고 지금- 하시지. 그러게요. 그래서 그거를 이행을 할 수가 없어서 네. 지금 가계약금은 떼이는 상태까지 갔고 네. 저희 집을 매도를 안 돼서 저희가 무리해서라도 거기로 가야지 되면 네. 거기가 그렇게 좋다면 갈까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풀어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 네. 파주 그러니까 파주 자체에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파주는 이제 수요가 많지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핵심 지역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데 예. GTX는 달라요. 운정역 근처는 확실히 예. 좋아질 거고 지금도 이제 네.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문제는 네. 뭐냐면 부동산 선택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타운하우스는요. 부동산 네. 자체가 네. 계속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요? 예, 부동산 종류로 봤을 때. 네. 다만 이제 GTX 근처에 있는 타운하우스라고 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겠지만 찾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평형대가 크죠? 100평이에요. 100평이죠. 예. 자, 지금 제가 시청자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시청자님은 가격이 오르는 걸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을 바라는 거예요? 최고준 만족도는 차후고요. 사실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GTX 역사에서 550m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가격 오르는 거면은 갈아타는 거 저는 반대 의견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 네. 지금 위시티 자이 자체가 여기가 지금 식사동이거든요. 네. 식사직으로 원래 예전에 아마도 한 2000년대 중반 이때부터 분양을 네. 해서 여기가 역과의 거리는 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떨어지는 곳인데 국가는 어떻게 계획을 잡았냐면 여기를 접근성이 떨어져서 대신 고급 대형 평형대로 짓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네.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좀 뭐 경제적으로 좀 많이 안 좋고 부동산이 하락 추세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이제 뭐 하락도 하고 미분양도 사실 속출도 많이 했다가 작년 네. 재작년부터 좀 많이 이제 올라서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도 하고 좀 일부 네. 상승한 지역들도 이제 생겨나게 됐는데 네. 여기는 수요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왜냐 평형대가 다 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거보다 59평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을 거예요. 예, 84평까지.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가격을 지금은 좀 받겠지만 대형 평형은 의외로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대형 평형은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한정적이라서 그래요. 예.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가 물론 아마 트램이 생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처에 건국대 쪽에 이제 트램이 생길 거라서 그에 따른 기대감 그리고 주변에 고양선, GTX 주변이 또 이제 새롭게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을 좀 보긴 했는데 상승폭이 앞으로 클 거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금 시청자님하고 얘기 나눠봤을 때 파주도 보고 계시고 일산 쪽에 지금 살고 계시고 어쨌든 실거주도 보면서 이왕이면은 나의 자금을 투자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려는 부동산이 가격을 높게 보고 싶다 하시면 그렇죠. 킨텍스 쪽이 괜찮거든요. 킨텍스요? 예, 오히려 그쪽이나 아니면은
킨텍스역에서 이제 뭐 대화마을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이제 후곡마을 이렇게 이제 학군도 유명하면서 같이 GTX 영향권에 있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쪽이 가격 상승폭은 더 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격 상승을 보실 때는 타운하우스 여기는 보는 걸 비추고요. 대신 네. 실거주를 많이 난 만족도가 우선이다 하면은 타운하우스도 좋아요. 100평에다가 어쨌든 GTX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니까 크게 부담을 갖는 건 아니지만 저는 가격 상승이 우선이거든요, 항상. 네. 그래서 저는 갈아타기 반대 의견이고요. 위시티 네. 자이도 가격을 소폭 상승할 수 있기는 하지만 상승하는데 한계는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내가 자산을 늘리겠다 하시면은 일산 쪽에서는 킨텍스라든가 아니면은 그 GTX 생겨나는 곳 아니면 대화마을이나 이제 후곡마을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잘 알아보시고 또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아무래도 좀 시세 차익을 위해서는 저희가 실거주도 하면서 투자의 목적을 조금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거든요. 예, 네, 어떤 게 조금 고민이 되실까요? 제가 지금 그 분당의 샛별마을 동성에 26평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한번 뭐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그 32평이나 그 서판교 역세권이나 동판교까지 좀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같은 분당에서는 30평, 2평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 서판교나 동판교 쪽은 24평이어서 가격대는 이제 비슷해 보이는데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에서 그러면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신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지역 안에서 평수는 조금 다른데 이동을 조금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본부장님께 도움 받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얘기를 나누다 몇 가지 놓치긴 했는데 샛별마을 동성에 지금 살고 계시고 예, 26평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서판교 쪽 보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거기랑 이제 비교를 해본 게 같은 샛별마을의 동성 3부랑 32평을 봤어요. 예,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많이 알아보셨죠? 집은 한 5군데씩 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얘기 나누면서요. 저도 예. 지금 머리가 좀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나 약간 비슷한 뭐 이제 부동산 버전이라고 볼 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가지고 있는 샛별마을 동성도 좋은데 서판교도 좋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기에는 둘 다 비교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둘 다 비교를 해보시고 시청자님께서 좀 올바른 판단을 하셨으면 그러니까 하셨으면 좋겠는데 서판교는 어느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9단지랑 10단지 두 개 다 봤습니다. 9단지, 10단지? 예. 산운마을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동성 아파트 가격 좀 오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조금씩 오르는데 옆에 3부보다 저 항상 가격이 같았는데 조금 덜 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 비슷비슷하게 갈 거고요. 예. 지금 현재를 보면은 아쉬운 게 딱 역에선 좀 거리가 좀 있긴 하죠. 예.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바로 앞에 이제 근처에 트램이 생길 거라는 건 들으셨죠? 네네. 예, 트램이 이제 근처에 또 새롭게 생겨서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고 여기는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바로 위쪽에 서현역 앞쪽에 이제 시범단지들이 지금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고 예. 예전부터 리모델링 얘기가 있던 곳이에요. 아, 네. 네, 그런데 여기가 사업성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재건축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재건축이 그냥 재건축이 아니고 아파트들끼리 한 곳으로 뭉쳐서 통합 재건축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은 초기 단계고 뭐 아직 뭐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새롭게 생기면 굉장히 대단지에 새로운 아파트가 주변에 바로 옆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일단은 이 해당 아파트는 이제 상승 요소가 충분히 있고요. 지금 해당 아파트도 옆에 삼부, 우방 그리고 라이프인가요? 예. 예, 이 근처에 같은 블럭에 이제 아파트들이 비슷한 규모, 비슷한 내용의 아파트들이 같이 있는데 여기도 최근에 얘기가 있을 거예요. 통합 재건축. 자, 당장 네.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30년 연한도 안 됐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 2, 3년 지나면 이제 30년 연한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는 될 수 있는데 그 전부터 지금 움직여서 얘기가 지금 막 있는 곳이에요. 저는
부동산에 있으면서 직접 개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직접 개발에는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여러 개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직접적인 재건축,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해당 아파트는 자체적으로도 일단 사업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네 개의 아파트를 합친다고 해도 사업성이 충분히 나옵니다. 게다가 옆에 새롭게 또 이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지만 변화가 지금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고 여기를 왜 제가 좋게 보냐면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분당을 볼 때는 꼭 무시할 수 없는 게 바로 학군입니다. 이제 바로 옆에 중학교나 초등학교 유명한 전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그 탑 수준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근처에 그런 부분이 계속 수요가 꾸준할 수밖에 없어서 그로 인해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곳이란 말이죠. 자, 근데 왜 어렵냐? 지금 말씀하신 서판교의 9단지, 10단지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왜냐면 이쪽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지금 9단지, 10단지 쪽이 아마도 여기 월판선 생기는 곳일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네, 이쪽이 생기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쪽인데 이쪽 부근에 이제 바로 옆에 새롭게 생기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아파트고 여기가 이제 10년 좀 넘은 그러니까 이제 구축도 아니고 신축도 아니고 이제 애매한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이제 월판선이 새롭게 생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트램도 새롭게 생기죠, 여기도. 예. 그리고 최근에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 확정된 건 아닌데 3호선 연장 가능성도 있어요. 예. 자, 지금은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멀고. 그런데 여기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가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이. 예. 그게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호재는 훨씬 더 큰 거죠. 다만 직접적인 개발은 아니고. 대신 여긴 또 뭐가 있냐. 저는 부동산 할 때는 교통과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교통도 해소가 되고요. 바로 위에 이제 그러니까 테크노밸리 제2, 제3 생기잖아요. 예. 이미 어느 정도 일부는 생겼고 이제 더 계속 생길 건데 일자리와 교통이 다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는 동판교가 사람들이 수요가 더 많고 더 많이 찾고 또 학군도 더 유명한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판교가 더 많이 발달하고 더 많이 개발할 거고 가치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요? 봤을 때 시청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한 5년 이내를 보겠다. 시청자님 5년 이내 5년 정도의 단기 중단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면은 오히려 보유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30년 재건축 연한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이 생기면서 뭔가 움직이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네. 5년이 지나고 나면 이 교통이라든가 이게 일부 공사 착공이 들어가고 어느 정도 완성이 일부는 되고 이러면서 교통적인 측면이 생기면서 위에 이제 일자리도 그대로 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는 오히려 주변이 또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서판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속 시원하게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 보신 것도 좋아요. 다만 지금은 동판교가 우선이에요. 근데 추후에는 서판교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중단기적으로 볼 건지 장기적인 걸 볼 건지를 먼저 고려하셔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행복한 고민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거는 얼마만큼을 지금 내다보시고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니까요. 내가 몇 년 정도를 생각하고 투자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윤민국 본부장님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부동산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번호 보이시죠? 자, 013-3366-0110번 이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자, 문자를 보내실 때는요. 자세하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역 자세한 정보나 혹은 투자를 원하는 지역의 지번이나 혹은 면적, 투자 금액 등등 다양하게 조금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문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고민 해결해보는 부동산 와슈 문자로 들어온 소식도 볼까요? 자,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홍은동 북한산 두산 리브 30평대 조합원으로 2016년에 취득했고 2년 실거주로 내년 1월 매도해도 될까요?
네, 저는 매도 찬성 의견입니다. 지금 실거주를 2년 채워야지만 이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그러니까 실거주를 하시고 나서 매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해당 아파트는 이제 신축이라서 이제 가격 상승폭이 좀 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역과의 거리가 살짝 먼 게 좀 아쉽고요. 신분당선이 또 연장도 새롭게 생겨날 계획이 있긴 하지만 거기와도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봐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났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면 세금적인 세제 혜택도 받기 때문에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나서는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투자를 계획 중인데 추진 중인 곳은 공공 관련이라 현금 청산이 걱정되어 가능성 높은 곳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인데 추천해 주실 지역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노후화된 역세권, 서울에 있는 노후화된 역세권 재개발 유망한 지역을 저는 추천을 1차적으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공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들,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곳들은 거의 99% 이상 공공과 연관되어 있는 재개발들입니다. 그래서 또 일부가 최근에 또 화두인 곳이 또 이제 민간 재개발이 포함된 이제 공공 재개발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9월 말 이제 공모의 예정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들어가게 되면 현금 청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없는 곳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 그런 곳들은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얘기가 나오지 않은 곳들 중에 주변의 변화라던가 아니면 노후도가 높은 상태에서 뭐 저층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던가 아니면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들, 그렇게 얘기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곳들에 아직까지 투자금이 낮을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셔서 추천을 드리되 꼼꼼하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 역세권은 기본이고요. 노후화가 어느 정도 심하게 많이 높은 곳들, 그리고 주변의 변화까지, 새롭게 재개발이든 주변에 변화가 있는 곳들 근처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잘 알아보시고 궁금하거나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위동 15구역의 빌라를 보유 중입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도를 생각 중인데 매도해도 될까요? 저는 매도 반대 의견입니다. 15구역이 굉장히 말이 많았던 곳이에요. 다른 장위 뉴타운들은 새롭게 생겨났거나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인데 15구역은 잘 안 돼서 해제도 됐었고 막 문제가 있었던 곳인데,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있죠. 동의율은 다 달성을 했고요. 지금 이제 조합이 이제 설립 직전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어려운 구분응선을 통과를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시작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중에 배 아프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달릴 수 있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셔서 상승폭 많이 가져가시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선수촌을 2년째 보유 중인데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자, 이 아파트는요, 최대한 오래 보유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안전진단은 이제 통과를 했고요. 이게 단지 수가 굉장히 커요. 거의 미니 신도시급, 거의 신도시예요. 근데 이제 강남 3구에 위치해 있고, 이게 새롭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요, 그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클 겁니다. 물론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속 지금 좋은 소식이 추가적으로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가 여타의 다른 아파트와는 또 희소 가치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초대형 대단지에다가 또 가장 좋은 또 공원도 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보유하시는 게 자산 늘리는 데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에 투룸을 전세 끼고 1억 5천의 자금으로 투자해도 될까요? 자, 저는 투자 반대 의견입니다. 자, 이분 아마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1억 5천엔의 자금으로는 진행 중인 곳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곳으로 노후도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면서 보셨던 걸로 보시지 않으신 분일까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자, 마용성, 이제 성동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 성동구에서 송정동 자체는 이제 군자역,
그리고 이제 어린이대공원역 이쪽 부근에 좀 가까운 편이긴 한데 동 자체가 이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자자들도 많이 찾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도 비교를 했고 그나마 입지가 좋은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쪽을 보신 것 같은데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 주변에 변화가 있는 곳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천드리진 않고 그 금액으로는 충분히 좋은 곳들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잘 알아보시고 못 찾겠다 그러시면 연락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안전하면서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문자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는 문자로도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윤민국 본부장님과 부동산 왓슈 시간 함께 하시면서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연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부동산 저희 올인원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영유자금이 좀 있는데 네. 서울 쪽에 투자할 수 있는데 좀 여쭤보려고요. 여유자금이라면 혹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한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1억 정도로 좀 여유자금으로 서울 안에 투자를 좀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네, 제가 근데 서울 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주택자라서 네. 네, 혹시 이렇게 되면 뭐 문제는 좀 없을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세금 부분도 그렇고 1억 원으로 지금 서울 안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본부장님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와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해보신 거예요? 아니요, 이게 네. 따로 쓰려고 모았던 돈인데 네. 이게 그쪽에 안 쓰게 돼가지고 네. 혹시 다른 쪽을 활용할까 하고 남편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냥 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1주택자라서 지금 세금적인 부분도 걱정이 되시죠? 네, 맞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 안에서는 세금 걱정하는 것보다 세금보다 더 많이 오를 곳을 선점해서 준비하세요라는 얘기를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뭐 지금 미리 준비하셨던 사람들은 그래도 남들 오를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올라서 조금 만족도가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은 1주택자니까 하지 말라. 1주택자라도 무조건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디를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네. 네.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곳들, 현재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곳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금액을 기준으로 한번 제가 방향 잡아드릴게요, 오늘은. 네. 지금 1억 같은 경우는 1억 정도의 자금이다. 예를 들어서 전세를 끼고 내가 실제적으로 현금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곳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마 제가 서울이 아닌 곳들도 수도권이나 이런 곳도 보셨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마도 이제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아파트는 아예 엄두도 안 나고 빌라도 어지간하게 중심지라든가 좀 뭐가 바뀌고 있는 곳들은 금액이 아예 안 맞으실 거예요. 뭐 강서구라든가 네, 금천구 이런 좀 외진 지역이나 이런 곳들 외에는 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아닌 곳들을 보게 되는데 무조건 저는 내 자산을 늘리려면 인서울이 첫째예요. 일단 네, 어찌 되었던 인서울이 첫째인데 그 안에서 이제 지역 잡는 거와 물건 보는 방법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으면 제가 다 말씀드리고 해드리고 싶은데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 요소는 꼭 명심하셔야 될 거, 주의하셔야 될 거, 꼭 알아두셔야 될 거. 자, 첫째 무조건 역세권이에요. 네. 자, 빌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시청자님은 이 금액 자체가 아파트를 할 수 없고 빌라를 해야 되는데 저는 빌라를 볼 때 가장 우선순위가 이제 입지 자체를 봤을 때는 역에서 무조건 가까워야 됩니다. 첫째는 일단. 그렇게 해야 그나마 수요가 꾸준하고 가격 상승을 볼 수가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은 더 중요한 영순위가 있어요. 재개발이에요, 저는. 자, 재개발은 이제 새롭게 바뀌는 거죠, 아파트로. 네네. 자, 누구나 재개발을 꿈꾸고 확실한 걸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금액이 안 맞아요. 확실한 곳들은 서울만 해도 소위 말해서 10억 이상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내가 많지가 않으니까 추진 중인 곳, 얘기 나오는 곳이라도 가놓고 미리 잡아놓을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공공 관련된 이제 재개발들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금 청산입니다, 대부분. 아마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현금 청산이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위험한 곳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주변에 무슨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세권이면서 노후도 쉽게 말해서 노후도가 이제 보통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만 넘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재개발을. 그래서 절반 이상 낙후된 게 있는 지역들 안이 새롭게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청자님은 이거를 토대로 잡으셔야 돼요. 왜냐? 금액 자체가 현실적으로 서울은 어지간해서는 다 1억 이상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투자금이 1억이 안 되는 경우 같은 경우 이제 극예외로 좋은 곳들이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재개발과는 상관없는 지역이라서 가격이 좀 낮은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세권은 기본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재개발 가능한 곳들, 주변에 재개발이라든가 새롭게 변하고 있는 곳들 근처에 똑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 곳들의 역세권이면서 노후도가 높은 곳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찾아봐서 좀 괜찮다 싶으시면 그쪽에 또 뭐 다 돌아다니면서 좀 상황도 좀 지켜보시고 어떤 얘기 들은지도 잘 듣고 그 얘기를 다 믿지는 마시고요. 예, 그래서 잘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도 못 찾겠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세부적으로 방향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원하시면 좀 더 심층적으로 상담해서 올바른 길로 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기억해 가실 게 지금 역세권에서 1억 원으로 이제 재개발이 좀 예상되는 지역의 빌라에 투자해 보자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은 1:1 상담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윤민국 본부장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주 수요일에서는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에서 본부장님의 속 시원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에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쉽지만 부동산 와쇼 시간에 상담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전화 연결이 안 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자, 윤미국 본부장님 그리고 한정훈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1:1 무료 상담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재개발의 유망 지역 살펴드리고 소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자, 자세한 1:1 무료 상담 소식 화면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은 윤민국의 TMI 시간 투 머니 인포메이션. 여러분들께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명절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추석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제 가격이 오를까 아니면 혹시나 떨어질까라는 그런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투자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나 아니면 뭐 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지나, 이런 그 전망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드릴 거고, 오늘 제가 지금 전화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오늘 좀 많이 길어졌는데 다음에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추석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현 시장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획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알게 된다면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규제 정책이에요. 규제와 함께 지금 규제와 공급이 이제 혼합된 지금 정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제를 계속했으면 원래 이제 규제의 목적이 가격 안정 그리고 일부 하락, 그것까지도 이제 목표를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계속 올랐죠. 계속 집값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뭐 대출 규제나 뭐 금리 인상, 세금 뭐 이런 이것저것의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거래량은 없어요.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신고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지금 팔아봤자 오히려 더 가격이 오를 것 같아. 아니면 근데 지금 팔아도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매물이 많이 잠김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런데 반면에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또 공급도 많이 부족하대. 앞으로 가격이 계속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공급, 물량은 없는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고가가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건데 정부가 그 원인을 계속 이제 규제를 계속 하다가 이제 약발이 먹혀지지 않자.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제 공급 대책을 하는 거예요. 공급 대책을 통해서 이제 부동 안정을 기대를 하게 되는데 과연 됐으면 저도 좋겠는데 과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런지 할 수 있을지 한번 볼게요. 자,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공급 부족이 이제 여러 개의 요소가 있지만 공급 부족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재건축과 재개발을 이제 계속 규제를 해서 새롭게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개발을 막았던 게 여파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크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다시 이제 정부 공급 정책으로 바뀐 건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규제를 한 이유는요. 투기 수요가 가격을 이끌고 있다라고 판단을 정부가 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게 시청자분들도 아프면 병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잖아요. 진단을 제대로 받아야 처방도 제대로 되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진단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 투기 수요가 가격을 이끌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실수요자든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보질 않았던 거예요. 진단이 잘못돼서 처방이 잘못된 부분으로 가격이 상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바꾸긴 할 건데 이게 지금 문제는 공급을 계속 발표를 해요. 몇만 호부터 시작했다가 몇십만 호, 지금 100만 호 넘어갔더라고요. 발표한 거 보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부가 얘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켜져야 되면 정말 좋겠고 그렇으면 그러길 저도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역사가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빨리 얘기했던 부분을 지켜낼 수 있는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건데 이제 문제는 자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부 다 1, 2년 안에 단기적 3, 4년 내에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얘기한 부분보다도 더 딜레이 될 경우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이 시도는 좋고 정말 좋은 내용이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기에는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되면서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쉽게도 저도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이 아파요.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지금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되고 집값 잡을 묘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지금은 단기간에 신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게 쉽게 바로바로 뚝딱해서 지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제, 뭐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세 이런 내가 매도를 하게 돼도 수익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매가를 올려서 지금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팔아봤자 어차피 남는 게 없는데 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제를 한시적으로라도 완화를 해서 매물이 많이 나와야지만 거래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그에 따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집값을 그래도 이렇게 급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대책들이 있어요. 임대차법을 시작해서 뭐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도 정말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좀 개편을 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 그것만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집값은 지금보다 안정화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정책 기조라는 게요. 하루아침에 싹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계획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저는 바람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정책 기조가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뭘 봐야 되냐? 부동산은 추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추세, 돈, 심리 이런 걸 제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추세가 상승장에 있을 때는 부동산에 국가에서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일시적으로 보합이 되거나 하락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든 장기적이든 결국엔 다시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대로 하락장에는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경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당근을 제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해도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조금 더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또 하락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유동성.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거 명심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 오르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매수 심리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공급 방법은 재개발과 재건축뿐이에요.
지금 재개발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공급을 추가적으로 많이 하겠다. 매년 25개를 민간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본격적인 재개발 시대에 맞춰서 우리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개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지금 가격이 워낙 높아서 일반적인 분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 추진하는 곳들 또한 지금 이미 현금 청산이라든가 문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노후도가 1차적으로 충족이 되고 역세권이라든가 이제 접근성이 좋은 곳들 그런 곳이 소액 투자를 봤을 때는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확실하고 얘기 나오는 곳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미래 가치를 보고 지금 그래도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하지만 미래에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 역세권은 당연히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만 몇 가지 유념하신다면 시청자님께서 투자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의논하신다면 분명히 좀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부장님과 TMI 시간 함께했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신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은 02-3153-2663번 또 우리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QR코드 보이시죠?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남아있는 궁금증들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보다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